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러녹 할머니 있죠? 이분에 대해서 지금 통장에 들어간 정부 네. 보조금이 빠져나갔대요. 예, 할머니 동의도 없이 그렇죠. 예, 빠져나가서 횡령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대검찰청에 시민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예, 법세련이라고 하네요. 이 단체가 길할머니가 정부로부터 그리고 매달 받은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횡령, 배임, 사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윤미향 깜빵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지금 저는요 그 할머니가 이제 가족의 품으로 갔대요. 길할머니가. 예. 그때 가면서 이분이 나 이제 집에 간다 하면서 야 마치 교도소에서 나와갖고 집에 가시는 분처럼 굉장히 맞아요. 기뻐했다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예. 너무 웃긴 게 만약에 그 쉼터에서 그 정의연 쉼터에서 만약에 참 잘 어떻게 보면 관리가 되고 또 이 할머니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은 이분이 절대 나갈 리도 없고 또 떠나는 순간에 아쉬워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떠난 순간 나 이제 집에 간다. 뭔가 감금당했던 사람인 것처럼, 물론 감금했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 할머니의 반응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또 이용을 했는지, 그 때문에 지금 위안부 가족들 사이에서 소위 말해서 앵벌이 했다 이런 지금 말도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정의연이 얼마나 형편없는 짓을 했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법세련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다음과 같네요. 아니, 이 할머니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 동의 없이 만약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횡령 또는 배임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할머니를 속여 기부금을 썼다면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더군다나 유언장이 지금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서운 거야 이거. 보통 유언이라는 거는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길할머니가 가족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이 길할머니는 자녀들이 살아 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뻔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미향이라는 사람한테 사실상 상속인과 같은 역할을 맡긴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평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길할머니의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유언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거 수사를 의뢰한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자, 가족이 뻔히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 친족을 향해서 유언장을 써야 되죠. 다시 말해서 길할머니의 자녀를 상대로 유언장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야 되는데 왜 윤미향이 사실상 상속인의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 아팠습니다. 평소 위안부 할머니들이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는 거잖아요. 윤미향이라는 사람은요, 지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서 해외 각지를 돌고 또 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녀상 앞에서 목도리 감싸매고 소녀상한테 꽃다발 주고 또 수요 집회 때 위안부 할머니 옆에 가가지고 막 껴안고 눈물 짓고 그날이 폈던 게 윤미향인데 정작 그때 껴안아줬던 위할머니들, 그때 함께 손잡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은 윤미향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무서워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보니까 무섭긴 무서워요. 그러니까 길할머니가 그 쉼터를 떠나는 날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쉼터 입구에 기자들이 많이 있었고 정의연 관계자들과 윤미향 부부도 쉼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길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의 증언인데요. 그래서 며느리 조 씨가요, 윤미향과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윤미향이 오히려 조 씨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이 돈 사용 내역 요구해가지고 돌아가신 소장님이 많이 힘들어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돈 사용은 당연히 요구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내가 그 정도 요구한 것이 과한 요구였냐라고 맞받아서 텄더니 큰 소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미향은 진짜 뻔뻔한 거죠. 사용 내역 달라고 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였으니 당신이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 여자 깜빵 가야 돼. 국회의원은 그러니까요. 무슨 국회의원이야, 이 여자가. 아, 이 악질이다, 이 사람. 아니, 그 손영미 소장,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알려진 그 손영미 씨는요, 이 자녀분 때문에 가신 게 아니에요. 윤미향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국회의원 달겠다고 욕심부려서 이 사단 난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온 그 순간 정의연에서 의혹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실제로 지금 비위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 지금 손영미라는 인물도 지금 엮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낀 손영미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어떻게 그 탓을 지금
이 길할머니 가족한테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머니 모셔가는 것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할머니가 쉼터에서 살고 싶어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제 가족과 함께 사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한경희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변호사에 문의해서 전화를 다시 주겠다. 아니 자녀가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도대체 우리 어머니 못 보내는 이유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할머니를 모시러 갔대요. 그랬더니 정의연 직원들, 식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를 데려가겠다고 요구하니까 정의연에서 모든 것을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맞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남은 생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뭐 서로 이제 고성이 왔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머니의 의사를 묻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대답은 여기서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차에 태워서 쉼터를 떠났고, 그러자 할머니가 이제 우리 집으로 간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간다. 네. 그러고 살기 싫어했대요. 집에 가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근데 정의연 거짓말했네요. 뭐 할머니께서 쉼터에 남아 계시길 원하니 데려가지 마라. 가족이 데려가겠다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고 변호사랑 상의하겠다. 도대체 그리고 할머니가 350만 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받았던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야. 예. 그 돈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속인 거잖아요, 다. 야,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일이 있어?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받은 350만 원을 할머니의 생활비와 체재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세로 썼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본인들이 다른 데서 후원 받으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민간 유료 양로원이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지금 만약에 본인들이 다른 데서 후원도 받고 정부 지원도 아마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 돈까지도 자기네가 가져갔다고 한다면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 한약재 중에서는요, 최고 지위를 차지하는 게 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하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기존 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 농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이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 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금산 홍삼과 아바이스크의 농장의 녹용이 만나서 퓨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 녹삼, 그것도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 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 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 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3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2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 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1000박스 한정 판매, 구전 녹삼 3박스 90호에 24만 8천 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 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 녹삼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3박스 해갖고 24만 8천 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야.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예,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여기도 장바구니가 힘내라 나오는데.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예,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이게 들고 구전 다니면 녹삼이라고 써있고. 구전 녹삼. 와, 태극기 있고 예, 멋있네요.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만 8천 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